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보수 성향의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등 위기론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5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학자금 부채 탕감 규모가 1,75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 결과가 올해 대선의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자리한 체이스 은행에서 오늘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17명이 곰 모양의 젤리를 먹은 뒤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젤리곰 구입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선 레이스 막판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등 위기론이 커지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이 보수 성향의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지명 이후 보수 성향의 팍스뉴스와의 첫 공식 인터뷰에 나선 해리스 부통령. 진행자는 시작부터 불법 이민자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The first bill, practically within hours of taking the oath, was a bill to fix our immigration system. Yes, ma'am. It was called the U.S. Citizenship 그 순간 말을 끊는 진행자. 21. It was essentially a pathway to citizenship for the. Yes, ma'am. May I finish responding, please? But you have to let me finish. You had the White House and the House and the Senate, and they didn't bring up that bill. Responding to the point you're raising, and I'd like to finish. Yes, ma'am. 자신의 답변을 끊는 것에 불쾌함을 드러낸 해리스 부통령은 정작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언급할 때는 진행자가 거듭 개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며 강하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Leadership is based on who you lift up. The strength of an American president, which is one who understands that the vast majority of us have more in common than what separates us. Madam Vice President, more than 70% of people that is tell about turning the page on rhetoric that people are frankly exhausted of, Brett. 해리스 부통령은 앞서 지난 화요일 흑인 남성들이 주로 듣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깜짝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당선 시 과거 노예제도로 고통받은 데 대한 배상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무조건 배상이 아닌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제했지만 다분히 지지표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평가입니다. So my agenda, well, first of all, on the point of reparations, it has to be studied. There's no question about that. And I've been very clear about that position. 최근 지지율 상승세가 멈추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세하게 밀리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은 점차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의 초박빙 격차를 메워줄 흑인 유권자들을 향해서는 러브콜을 외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배상금 관련 발언에 대해 트럼프 캠프 측은 성명을 내고 배상금 지불에 10조에서 12조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며 지나치게 과격하고 급진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45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에서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6만 명 넘는 대출자의 학자금 45억 달러를 추가 탕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지금까지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대출자는 총 500만 명으로 1,750억 달러라고 전했습니다. 또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을 통해 혜택을 받은 교사, 간호사, 소방관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내가 취임하기 전까지 공공부문 종사자로 탕감을 받은 사람은 7,000명에 불과했지만 우리는 문제 해결을 다짐했고 지금은 100만 명 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법에 따라 구제 혜택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공공부문 종사자 학자금 탕감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다른 대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은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이 경제적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자신은 비용을 낮추고 고등교육을 더 저렴하게 하고 학자금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전 투표 결과가 올해 대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열기는 재난 피해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 자리한 사전 투표소의 모습입니다. 투표소 외부까지 유권자들의 긴 줄이 이어지고 있는데 몸이 불편한 어르신,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도 일찌감치 사전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democracy itself is at stake. I really believe that. And that's why I think it's so important for everyone to be out and voting. It's a civic duty to vote. 올해 대선의 공식 투표일은 다음 달 5일이지만 이미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사전 투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경우 허리케인 피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ever going to be perfect, but I think it is an important thing to do for seeing long-term recovery in places like this and any other future, hurricanes that hit. 사전 투표 기회는 유권자 등록을 마친 시민들에게 균등하게 적용됩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52%가 사전 투표에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이는 역대 대선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율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 사전 투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공화당 역시 올해 대선에서는 사전 투표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으로 번지면서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히는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사전 투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오늘 낮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 은행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학교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정오쯤 베이커와 포톨라 파크웨이 코너에 위치한 체이스 은행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쉐리프국은 은행에 무장강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용의자들은 현금을 챙겨 도주한 후였습니다. 쉐리프국은 목격자들로부터 은행 안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말을 들었지만 누가 총격을 가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KTLA는 목격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용의자는 노란색 스웨터에 갈색 바지를 입고 모자에 완전 복면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은행 강도 총격 사건으로 인근 초등학교가 폐쇄됐고 도주한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수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쉐리프국은 SNS에 주의보를 발령하고 용의자를 수색하는 동안 주민들에게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지역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푸틸랜치 초등학교는 오후 2시 35분쯤 폐쇄 조치가 해제돼 학생들은 집으로 귀가했다고 KTLA는 보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쉐리프국은 오늘 무장 강도로 인한 은행 손실은 최대 25,00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고 총격으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LA 지역 한 중학교에서 최소 17명의 학생이 젤리를 복용한 후 이상 증세를 보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사건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스튜디오 시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상 증세를 보여 교내 간호사가 학생들을 돌보다 911에 연락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17명의 학생들을 치료했으며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지만 2명은 추가 진료가 필요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젤리곰을 복용한 후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특별한 약물은 검출되지 않아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젤리곰을 복용한 학생들의 증세는 무기력함과 심박수 증가, 불안감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자세한 성분 조사와 젤리곰을 구입한 경로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한인 남성이 산책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슈빌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내슈빌 남동부 밀크릭 그린웨이 한 산책로에서 34세 알리사 로키츠가 평소처럼 트레일 산책을 하다 총에 맞아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살인사건 직전 로키츠는 도와달라, 남성이 나를 강간하려고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는 여성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역방송은 로키츠가 머리에 총격을 받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내슈빌 경찰국은 목격자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대시캠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 신원 파악에 나섰고 박 씨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박 씨 체포에는 3년 전 자살 사건을 다뤘던 살인수사과 셰넌 포시스 형사의 눈썰미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포시스 형사는 증거 영상 속 용의자가 지난 2021년 12월에 자신이 다뤘던 한 자살 사건의 일란성 쌍둥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입니다. 내슈빌 경찰국은 곧바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내슈빌 남부 브렌트우드에 거주하는 박 씨를 검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내슈빌 경찰국은 미리 거주지를 포위한 뒤 차를 몰고 나오던 박 씨를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씨는 데이빈슨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고 오늘 법원에서 인정신문을 받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수장 시누아르를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계영 기자가 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시누아르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자 남부에서 어제 하마스 대원 3명을 사살한 뒤 유전자 정보 검사 등을 통해 시누아르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누아르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른바 알-아크사 홍수작전을 기획하고 실행한 인물로 이스라엘군의 제거 1순위 표적으로 꼽혔습니다. 지난 7월 31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제거된 이스마일 하니에 이어 하마스 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אנחנו סוגרים חשבון עם סינואר שאחראי ליום המאוד מאוד קשה הזה שהיה לנו לפני שנ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영상 연설을 통해 하마스는 더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지 못할 것이며 가자 주민들이 하마스 폭정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을 향해 중요한 순간이며 모든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אנחנו נמשיך בכל הכוח עד להשבתם הביתה של כל יקיריכם שהם יקירנו. זו מחויבות עליונה שלנו, זו מחויבות עליונה שלי. 하마스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니에와 시나르 두 수장이 잇따라 이스라엘군에 의해 숨지면서 조직 운영과 통치 능력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자 전쟁의 상징이었던 시나르의 사망으로 1년 넘게 이어온 가자 전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혹은 핵무기 보유라는 선택지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골자로 한 승리 계획을 들고 EU 정상회의와 나토를 잇따라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생존은 나토에 가입하거나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Який же вихід?
Або у України буде ядерна зброя, і тоді це для нас захист. Або ми повинні мати якийсь альянс. Ми обираємо НАТО. 지난달 방미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뜻을 밝히자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시절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소련 해체 이후 핵무기를 모두 러시아에 넘겼습니다. 핵 보유 발언 이후 논란이 커지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촉구하는 취지였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약속은 받았지만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선 즉각적인 지지를 받진 못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북한이 약 10,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We know about 10,000 soldiers of North Korea that they are preparing to send fight against us. This is really urgent thing. 그러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북한이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전술 인력과 장교들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북한군 파병설을 일축한 가운데 러시아 매체들도 서방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일종의 전략이란 주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의 전술도로를 연장하는 등 요새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민철 기자입니다. 6.25 전쟁 막바지 국군과 중공군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동부전선 8호 사고지. 이 일대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 측 비무장 지대에는 북한군 전술도로가 군사분계선과 아주 가까운 지점에 거의 나란하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3일 위성사진에는 이 전술도로가 8월보다 약 1km가량 연장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군사분계선 일대 여러 곳에서 포착됩니다. 북한 강원도 평강군 일대도 올해 들어 새 전술도로를 만들기 시작해 꾸준히 연장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곳곳에 초소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6.25 전쟁 최대 격전지인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의 북한 측 전술도로도 지난 8월 중순 이후 직선 거리로만 5km 이상 연장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철책선을 전진 배치하기 위해서 군사 분계선에 되도록 바짝 붙여서 전술도로를 연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최근 2달간 위성사진상 군사분계선 인근 북한군 활동이 포착된 곳은 총 11곳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가 언급한 요새화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각 초소 간의 연결을 유연하게 하고 병력들이 언제든 자유롭게 배치되고 장비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방어의 용도로도 활용이 될 수 있지만 공격으로도. 지난해 말부터 적대적 두국가론을 꺼내든 북한이 최근 들어서는 남북의 물리적 단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2번 연속 인하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탄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예금 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2회 연속 인하입니다. ECB가 연속해서 금리를 낮춘 건 13년 만입니다. ECB가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내는 건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를 기록하면서 목표치 2%를 3년여 만에 밑돌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등 경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The risks to economic growth remain tilted to the downside. Lower confidence could prevent consumption and investment from recovering as fast as expected. 반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4% 증가하면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는 증가했지만 시장 예측보다는 낮았습니다. 경제지표 호조 소식에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다른 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시장에선 11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회의에서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90%가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면서 달러 가치는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달러에 1,370원을 돌파하면서 최근 저점 대비 70원가량 높아졌습니다. 환율이 높아지면 국내 물가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지난해 한복의 날 제정 결의안이 캘리포니아주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이번 주말 이를 기념하는 두 번째 행사가 개최됩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과 한국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인데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도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복의 날 제정을 주도한 셰론 퀵실바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한복의 날 제정을 지원한 수잔 소니 부에나팍 시장과 조이스한 부시장, 플러턴시 프레드정 시장 권한대행과 태미김 어바인 시의원 사무실은 이번 주말 제2회 한복의 날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JK 모델협회 주관으로 한복의 아름다운 멋을 자랑하는 다양한 한복들이 무대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2회 한복의 날 기념식은 오는 일요일 오후 3시부터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소스몰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조지아주 아틀란타의 한 대저택에 무단 거주하고 있던 일행들이 경찰에 의해 퇴거 조치됐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가 전합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북부의 대저택에 무장한 경찰들이 급습해 무단 거주자들을 퇴거시키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은 무단 침입자들이 대저택을 점거하고 불법적으로 거주해왔으며 이들은 반정부 운동단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현장 영상을 보면 방패와 장총을 들고 무장한 집행관들이 고급스러운 대저택을 수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저택 내부에는 여러 개의 그리스식 기둥은 물론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으며 경관들은 저택의 여러 방을 점검했습니다. 영상의 끝부분에는 한 집행관이 저택 밖에서 한 여성과 대화하며 수사를 이어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급습 과정에서 당국은 드론을 사용해 저택을 지붕 및 앞마당과 뒷마당을 샅샅이 살피고 내부 거주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근 수년간 조지아주 애틀란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침입해 무단으로 거주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당국은 부동산 소유주는 무단 거주자를 퇴거시킬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수사기관에 의뢰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